브리튼 섬을 점령한 앵글로색슨의 시대는 약 600년간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1066년 이 평화를 깨트린 또 다른 침략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침략자의 정체는 바로 프랑스 북부에 세워진 노르만디 공국의 공작 기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용? 기욤이 기욤이가 아니라 기욤이라는. 네, 이 기욤은 8에서 11세기 사이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살았던 그 민족이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정복을 했고 그 정복을 한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어떤 부족이었을까요? 바이킹. 네, 맞습니다. 바로 바이킹이죠. 이 바이킹의 일부가 이제 유럽 곳곳을 다니다가 지금의 프랑스 북부 노르만디 공국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기욤은 이 노르만디 공국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사람들이 나중에 이들이 쳐들어오는데 원래 북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온 사람이란 뜻의 놀스맨, 나중에 노르만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맞아요. 바다를 건너 브리튼을 침략한 기욤은 1066년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앵글로색슨의 왕을 죽이고 자신이 잉글랜드 국왕 윌리엄 1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르만 왕조가 통치하는 잉글랜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1세의 혈통은 큰 틀에서 지금의 영국 왕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앵글로색슨족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괜찮아요. 노르만족까지. 와. 교수님 그러면 켈트족부터 시작해서 로마인, 앵글로색슨족, 이제 노르만족까지 이 브리튼 섬을 지배한 부족이 또 달라지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브리튼은 이 위치상 여러 민족이 들어오기 참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을 점령한 부족이 노르만이었죠.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의 주요 지역에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 요새를 만들었고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 체계가 견고해졌죠. 이렇게 잉글랜드의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떠오른 노르만 왕조는 이전의 부족들과는 또 다른 행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변 국까지 정복해서 세력을 더욱 확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약간은 좀 쉬운 상대부터. 웨일스? 웨일즈? 네, 맞습니다. 바로 브리튼 섬 서부에 위치했던 나라 웨일스였습니다. 웨일즈는 당시 여러 지역으로 쪼개져서 소왕국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왕국 잉글랜드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런 웨일스를 침공한 잉글랜드 왕은 당시 잔혹한 명군이라고 불렸던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자, 정복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에드워드 1세는 브리튼 섬을 통일하는 게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1283년에 웨일스를 거의 점령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게 되었죠. 그리고 임신 중이었던 자신의 아내를 급하게 웨일스로 오라고 해서 여기서 원정 출산을 했던 것이죠. 와, 그때도 원정 출산 있었어요? 그래서 웨일스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에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칭호를 주면서 웨일즈의 지배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와. 자, 이렇게 웨일스는 1301년이 되면 잉글랜드에 완전히 종속된 관계가 되었죠. 네, 웨일스 정복 후 아주 자신만만해진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는 이제 브리튼 섬을 통일하기 위해서 다음 정복지로 향하게 됐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스코틀랜드. 네, 맞습니다. 바로 브리튼 섬 북부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였죠. 자, 스코틀랜드 상황을 살펴보자면 사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은 10세기경부터 통일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침공을 맞서서 아주 싸워서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거친 전사의 후손들이었죠.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잉글랜드 입장에서 뭐 쉬운 상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침공을 어떻게 시도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에드워드 1세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 스코틀랜드를 침공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잉글랜드는 프랑스와도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점점 이제 잉글랜드의 영향력이 세지자 이제 이걸 견제하고 싶었던 스코틀랜드 왕이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버렸던 거죠. 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잉글랜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가 진짜 싫었나 봐요. 아직까지. 차라리 프랑스가 낫다. 아직.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래요? 희한하다. 같은 나라. 그래서 남쪽에서 프랑스가 북쪽에서 스코틀랜드가 침공을 해온다면 잉글랜드한테는 거의 재앙 같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를 이제 정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96년 3월에 군대를 친히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향했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국경 지역의 메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에게 항복할 시간 3일을 주고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거친 켈트 전사들의 후예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죽여라. 예, 그쵸. 항복 절대 안 한다. 죽으면 죽지. 어. 어떻게? 당연히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고요. 이에 에드워드 1세가 어떻게 응징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시체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바닥에 있는 게 시체들인 거예요? 네, 그렇죠. 많은 시체들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 게 아유, 보이죠? 그림을 보시면 칼을 휘두르는 잉글랜드 군인들 아래 시체가 아주 정말 산처럼 쌓여 있죠. 에드워드 1세는 폭군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도 살려두지 않았고 이틀 동안 살해된 사람들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핏물에 물레방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침공 당시에 일어났던 메릭 학살 사건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라서 적게는 4,000명, 많이는 17,000명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많은 숫자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요. 스코틀랜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니까 피터 너무 미안하지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건 때문에 이때는 진짜 잔인하게 사람들이 많이 죽여버리고 그냥 상관없이 네, 맞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여서 붙은 별명이 바로 Hammer of the Scots라는 별명이 있어요. 스코트인들의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피터 씨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그럼 그 에드워드 1세는 어떠한 이미지예요? 잉글랜드에서 이런 모습보다 다른 모습, 다른 좋은 점을 약간 배우게 부각시키는 되고 거야. 예, 약간 강조시키는데 근데 영국에서 잘 안 배웠어요 어릴 때. 아, 이런 잔인한 네, 내용들. Hammer of the Scots. 저도 영화를 통해서 봐가지고 설마 그 정도였어요. 네, 이렇게 국경 지역을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남부에서 이제 중심부로 진군하면서 도시를 하나하나 점령해갔던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물건을 약탈해 간 것이죠. 그게 뭔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위스키? 자, 이제 여기 에드워드 1세가 보이고요. 이 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뭔가를 하나 실어가고 있죠? 뭔 거 같으세요? 다이아몬드? 큰 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바로 커다란 돌멩이를 지금 실어가고 있죠? 아니, 교수님, 이 돌덩이가 뭐길래 저렇게. 자, 이 돌멩이가 그런 지금도 거지? 있는데요. 자, 이건 스콘의 돌 또는 운명의 돌이라고 불리는 암석입니다. 자, 길이가 이제 66cm, 그리고 폭이 43cm, 그리고 무게가 152kg로 상당히 무거운 그런 돌이고요. 위, 아래가 평면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돌이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을 배신하고 도망치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베개처럼 베고 잤거든요. 바로 이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돌이었다는 거죠. 이런 전설이 깃들어 있는 스콘의 돌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정말 성물 중에 성물로 여겨졌겠죠. 그래서 13세기까지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이 돌 위에서 왕관을 받고 그 돌 아래 역대왕의 이름을 새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았던 에드워드 1세가 일부러 이 스코틀랜드의 왕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인 스콘의 돌을 전리품으로 택했습니다.